자연을 좋아하고 산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분들이 요즘 주변에 많습니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에서 최초의 정원과 산림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는데요. 오늘 산림경영계획서와 또 산림경영 진단에 관한 전문가이신 이근배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도 사실 산림 아카데미 2기 출신이에요. 네. 2기 출신이고 거기에서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 뭐 첫째는 사람들 그 인맥도 넓히면서 네. 산에 대한 것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우리나라에서 민간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실사고시로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그렇게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거기서 저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네. 또 그걸 우리가 협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아카데미가 벌써 15년 그렇죠. 됐대요. 제가 2기니까 네. 상당히 그때 네. 초창기였지만은 네. 교육 커리큘럼이 되게 알차요. 네. 또 실사고시 할 수 있어요. 네. 1,500명이 넘는 그렇죠, 그렇죠. 네, 벌써 산림 예. 전문가 그렇죠. 동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전문가이신 이근배 전무님을 모셨는데요. 산림경영계획서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산림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산림경영계획서 이거는 어떤 거고 또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산림경영 계획이 어찌 보면 과거에는 거의 의무적으로 작성을 했었어요. 네. 과거에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으로 위탁 계획을 줬거든요. 네. 그때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권장제로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의무제였지만은 권장제로 바뀌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이제 산림경영계획이 우리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기후 온난화되면서 국가에서 산림관리 이런 걸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데, 문제는 산주가 자체적으로 작성하게끔 권장제로 바뀌다 보니까 산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산림 관련된 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그 관련 법이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산림경영계획 작성하는 모든 운영 지침이 다 거기에 이제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요. 아, 10년마다 예.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금이 왜 필요한가 했을 때, 지금 임업 직불금 제도가 안 생겼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불금 제도도 생겼지만은 우리가 국가에서 어떤 그 공모사업이라든지 산림청 공모사업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 할 때 산림경영계획을 필수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어요. 네. 그게 말하자면 조사할 때 우리가 전문용어로 임황조사, 임황조사, 숲을 임자, 그러니까 숲에 생긴 것, 그 다음에 지황, 네. 땅에 대한 것 조사, 네. 이런 것을 이제 기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걸 조사해서 그런 내용에다가 이제 또 임도 계획,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사람들 특히 산주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산림 소득 장목, 이런 것들을 계획에 넣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산림 경영계획, 산림 경영계획의 아주 필수적인 거, 기본이 되는 건데, 임도 개설하는 거 또는 작업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계획의 총칭인데, 산 전체를 놓고 본다면 산림경영계획 자체가 뭐냐, 산림의 족보 같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하는데 산이 큰 것은 해야 되고 작은 건 안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요?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꼭 큰 산에다만 하는 게 아니고, 큰 산만 이렇게 우리가 산림경영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작은 산도 산림경영계획을 알뜰하게 세우면 얼마든지 소득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고, 그것을 계획에다 집어넣는 게 산림경영계획이거든요. 산림경영계획을 짜야 국가의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까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임업 직불금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네. 산림 경영 계획을 할 때는 이제 처음 한다 그러면은 그 토지에 대한 토지 대장 같은 게 띄어져야 돼요. 임야 대장, 임야도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작성할 때 시군에 본인한테 있으면 좋은데 없다 그러면은 시군에 가면 조림대장, 그다음에 숲가꾸기 대장, 그다음에 벌채를 했다면 임목 수확을 했다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한 행정관청에 특히 이제 산림 관련된 과거든요. 가면은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처음 작성할 때는 뭐 그런 것이 없겠죠. 처음 하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갱신해서 10년이 돼갖고 한다 그러면 그런 실적도 집어넣고 또 앞으로 새로 또 계획을 세우고 보속 생산,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이게 산림 경영 계획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막 벌채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숲을 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가꾸고 그다음에 임목 수확을 하고 이게 계속 로테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카데미, 산림 아카데미에서 앞으로 좀 역할을 나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 실제 산주들이 그 직접 작성을 할 수 있다면은 뭐 권장사항으로 해서 직접 작성하게 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 돼 갖고 본인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이 산림 관련 거기 산림조합이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산림조합에 가든지 또는 법인을 통하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대행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영세산주들은 거기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카데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스스로 이걸 작성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 나는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경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직접 본인들이 산에 가서 나무 높이 수고를 재고 또 흉고를 재고 그래갖고 안에 들어와서 거기 땅도 토양도 조사하고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직접 그렇게 바깥에서 조사한 거를 외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안에 들어와서 한 건 내업이라고 그래요. 안에서 이제 서류 정리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직접 나는 해보는 과정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걸 우리 아카데미가 한번 나는 좀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기획은 옛날에 영림계획이라고 했던 건데요. 그게 아까 산에 대한 족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아까 산림청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또는 무슨 뭐 아까 말했던 임업직불금 제도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산림기획계획서를 첨부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주들이 본인들이 그냥 권장사항으로 해서 본인이 작성하기는 돼 있다 해도 그걸 작성을 해야 나라에서 어떤 혜택을 준다 하니 안 할 수도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또 어려워요. 그렇게 어렵죠. 전문가 도움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문가 도움, 그건 리꼬르 뭐냐. 수수료가 나가니까 산주가 생각할 때는 그게 부담으로 작용하거든요. 비용이 많죠? 보통 한 산에 따라 크기에 따라 면적으로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면적이 커지면은 이렇게 조금 요율이 좀 낮고 면적이 좀 작으면 요율이 좀 크고 그러거든요. 뭐 한 100만 원 돈 이쪽 저쪽이 되지 않겠냐 싶고 산이 크면은 이제 큰 대로 그 비례해서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세대만 해도 직접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직접 측량을 하고 나무를 재고 했는데 요즘은 드론 갖고 조사를 해요. 뭐 100%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중에서 또 참고할 것이 산림 입지도란 게 있어요. 입지도란 뭐냐? 입지도, 산림 입지도. 땅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산림청에서. 그 다음에 임상도가 있어요. 임상도. NFI라 해갖고 산림에 대해서 각 그 표준지별로 이렇게 조사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화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쉬운 방법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인터넷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다음 지도가 참 잘 돼 있어요. 거기에 항공사진을 참작해서 우리가 그 어떤 디지털화 돼 있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좀 전문적으로 해본 사람들은 나무 수종 분류가 돼요. 벌써 컴퓨터 하나 켜놓고 거기서 나무 수종에 대한 분류,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무가 자라고 있고,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서 분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직접 현지 나가서 이렇게 조사하고 와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